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영석입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사이버메드사의 코어 사이너스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사이너스 키트는 크레스탈과 라테랄 수술을 모두 할 수 있는 통합된 상악동 수술 기구가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이상적인 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을 마침내 제대로 구현한 키트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판을 보게 되면은 크레스탈 수술 도구와 라테랄용 수술 도구가 이렇게 뎁스 게이지를 기점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CSBA 크레스탈 사이너스 본 오그멘테이션 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CS 드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퍼스트 드릴부터 해서 I 3.5, 4.0, 4.5, 5.0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이버메드의 코어 1 임플란트와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숏과 롱으로 두 가지 길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드릴은 절삭력도 뛰어나고 기본적인 테이프 형태의 드릴이고 임플란트와 잘 매칭이 되겠습니다. 숏과 롱이 필요한 이유는 환자의 오른쪽을 수술할 때에는 짧은 드릴을 써야 편합니다. 긴 드릴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짧은 드릴을 쓰게 되어 있고, 왼쪽을 수술할 때에는 긴 드릴을 써야 편합니다. 이렇게 긴 드릴을 써야 편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만 있으면은 어느 쪽이든 불편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위에 보면은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 본과 노멀 본에 따라서 사용하는 드릴을 지시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본에서는 4.0을 심을 때는 I4.0, 4.5를 심을 때는 I4.5 CS 드릴을 쓰면 되지만은 소프트 본이라면은 한 단계 작은 사이즈의 드릴을 써라, 이런 의미로 사용법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하단을 보게 되면은 스타프가 있습니다. 스타프는 2mm부터 12mm까지 1mm 간격으로 되어 있고, 특징적으로 이 칼라 코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칼라 코딩은 치과의사들이 익숙한 엔도돈틱 파일의 컬러대로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S 드릴에 연결하면은 5mm를 연결하면 5mm가 돌출되게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7mm를 연결하면은 7mm가 돌출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크레스탈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점점 넓어지면서 잔존골이 3mm 이하인 경우도 우리가 크레스탈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프 2mm도 필요합니다. 또한 플랩리스로 수술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12mm까지 있어야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 사이너스 키트에서 특히 수압 그상 시스템을 할 수 있는 하이드로 멤브레인 리프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N은 노멀 타입이고 I는 이레귤라 혹은 이미디어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가 수압 그상할 때 물이 새지 않고 정확하게 밀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I 타입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한다거나 본이 불규칙할 때 물이 새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N타입의 하이드로 멤브레인 리프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물이 새는 경우에는, 물이 옆으로 새는 경우에는 I타입의 멤브레인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훨씬 더 밀착을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뎁스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뎁스 게이지는 우리가 CS 드릴을 전진하면서 사이너스 플로우가 통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I 4.0 CS 드릴에 6mm 스타프를 연결해서 드릴이 끝났다. 그러면은 뎁스 게이지에 7mm 스타프를 연결해서 사이너스 플로우가 통과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뎁스 게이지의 반대쪽에는 이렇게 이제 이 큐렛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 큐렛의 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압 거상으로 점막이 잘 박리 안 될 때 기계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박리해 보려고 넣어둔 도구인데 그렇게 뭐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가 없고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수압 거상으로 점막이 박리 안 될 때 살짝 한번 써 볼 수는 있겠습니다. 코어 사이너스 키트 합판을 보게 되면은 수압 거상용 튜버가 있고요. 사이너스 큐렛, 멤브레인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본 패크 그리고 펀넬이 있습니다. 크레스탈로 할 때에는 이 C 펀넬과 패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펀넬은 핸들에 연결을 했을 수 있는데 뒤쪽을 푼 상태로 적당한 각도로 맞춥니다. 적당한 각도로 마음대로 조절이 되면은 고정을 시킵니다. 뒤쪽을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이 상태로 본을 담아서 사이너스로 넣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당한 각도로 조절하고 고정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테랄 어프로치 사이너스 본 오거멘테이션 서저리를 할 때 필요한 도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테랄 수술을 하는 도구는 사실상 현재 몇 회사에서 만든 도구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라테랄 사이너스 본 오거멘테이션용 스트레이트 드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1.6mm 카바이드와 다이아몬드 버가 있고 6mm 직경의 큰 카바이드 버와 다이아몬드 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드릴들은 로우 스피드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1.6mm 카바이드 버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형성할 때 초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초기에 사용하고 만약에 이제 멤브레인이 비쳐 보이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직경의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은 보다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를 따내는 방식인데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식이 어렵다면은 쓸 수 있는 것이 사이너스 월을 갈아내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카바이드 버, 6mm 직경의 카바이드 버로 주변을 갈아내는 방식인데 조금 더 쉬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 월이 없어지긴 하지만은 쉬운 방식이고 이것 역시 시작은 카바이드 버로 하고 만약에 멤브레인이 가까워지면은 조금 더 안전한 다이아몬드 버를 사용을 해서 월을 갈아낸다면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편한지는 본인의 이제 손의 감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아내는 방식이 더 쉬운 방식이고 윈도우를 따내는 방식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판에는 라테랄 사이너스 본 어거멘테이션을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이 멤브레인을 박리하는 도구와 본 그라프팅하는 도구 그리고 라테랄 할 때 본 그라프트를 할 수 있는 펀넬이 있습니다. 그 펀넬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브레인을 박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니셜 세퍼레이터인데 가장자리를 간단하게 먼저 박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본격적인 멤브레인을 박리는 멤브레인 엘리베이터로 세퍼레이터로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디스탈, 플로어, 엔티리어 그리고 마지막 미디얼 월까지 하나의 도구로 다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라테랄 사이너스 수술 시 본 그라프트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L 펀넬이 되겠습니다. 핸들에 연결해서 적당한 각도를 만듭니다. 적당한 각도를 만들고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담아갑니다. 자,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AL 펀넬에 담아서 윈도우 근처로 가져가고 본 팩으로 밀어 넣거나 사이너스 큐렛으로 이렇게 그래프트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편하게 본 그래프트를 시행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코어 사이너스 키트는 단순하지만은 효율적으로 크레스탈과 라테랄 수술을 모두 할 수 있게 설계된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임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